믿었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년에도 공모주가 좋습니까? 파이어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투자 조언은 어떤 걸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사면 된다고 해서 8만원 후반일 때 들어갔는데 믿었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질문 주셨네요. 남들이 사라고 해서 사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상대로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에는 투자를 해두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요즘 손해를 보셨을 텐데, 좀 더 스코프를 길게 보면 지금 가격이 저점이기야 하겠어요? 단기적으로 석 달 전에 샀는데 왜 석 달 동안 안 오르나요? 이런 걱정을 하다 보면 자산 투자하기는 좀 어렵죠. 경제가 불안할 때는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해외 주식도 전체적인 자산 중에 일부는 그런 이유로 담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게 뭐야? 라고 찾기 시작해서 자산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고 정답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또 다른 질문은, 공모주 열풍이 정말 대단했는데 내년에도 공모주가 좋습니까? 하는 질문. 공모주라고 하는 건 상장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최초의 가격으로 일단 파는 겁니다. 이거 왜 하냐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면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팔려는 사람도 꽤 많아야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회사 주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걸 공모주라고 하고, 그걸 사는 걸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고요. 꽤 저렴한 가격에 팔다 보니 상장되고 나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버는 케이스들이 있었죠. 변화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모주를 받으려면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 공모주를 받았어요. 100억 원이 있으면 100억 원의 1%인 1억 원어치, 1000만 원밖에 없으면 1000만 원의 1%인 10만 원어치만 공모주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돈 많은 사람이 공모주 많이 받고 그럼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 모두 누구나 아주 일정 금액의 소액만 있으면 아주 부자도 10주, 아주 가난한 사람도 10주 이렇게 나눠 갖게 됐습니다. 그 말은 공모주 투자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돈이 많지 않은 분들도 의외로 공모주 투자를 쉽게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공모주 투자해서 신청해서 받으면 효과 좋으면 1, 20만 원, 2, 30만 원 이 정도는 버시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근데 예전처럼 한 200억을 투자해서 공모주를 한 5억 원어치 받고, 그래서 첫날 더블 가는 바람에 한 5억 원을 벌었다, 이런 큰 돈 버는 분들은 없어지는, 어찌 보면 평준화, 평등화되고 있죠. 주식시장에 상장된 2,000개 넘는 종목들은 오래전부터 상장되어 있던 회사들도 있고, 히스토리도 많이 있어서 처음에 주식 투자를 접하시는 분들은 정보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은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새로운 새내기라서 어찌 보면 초보 투자자들이 좀 더 공정한 게임, 편안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왕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시작하시려면 공모주들 중에 골라서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건 아주 좋은 요령이다.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재밌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까지 타이트하게 벌고 아낀 후에 40대부터 퇴사하고 인생을 즐기는 파이어족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파이어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걱정스럽습니다. 대개 보면 40대 초반까지 열심히 일하면 약 한 10억 원 정도의 돈을 어떻게 시급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가서 둘만 살 수 있는 작은 집 한 채를 짓고 소소한 삶을, 지금은 그게 가능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한 가지 생각해 두셔야 될 거는, 나이가 30살이 될 때, 35살이 됐을 때, 40살이 됐을 때, 45살이 됐을 때 각자에게 필요한 게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 수 있는 나의 방 하나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혹시 안 하셨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방도 2개, 3개쯤 있는 어떤 내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사람은 점점 필요한 게 달라집니다. 저분이 저 욕구를 그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딱 그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워서 본인을 스스로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게 이 질문과도 좀 연결돼서 소개를 해드리면,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투자 조언은 어떤 걸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사회초년생들에게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절약하는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일단 돈을 좀 모아야 투자를 하잖아요. 절약을 하실 때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절약을 하지 마시고, 작은 지출에도
행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투자에 굳이 성공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 정도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연습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건 절약에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초년생일수록 투자, 재테크, 내 돈을 얼마나 굴리는가 보다는 자기 몸값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돈도 별로 없고 종잣돈도 없으니까 이걸 기껏 잘 굴려서 벌 수 있는 이 투자 수익이 이 시간에 나에게 투자하고 나의 직업에 투자했을 때 나의 몸값이 높아지고 연봉이 높아져서 생길 수 있는 투자 수익보다 이게 작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은 투자인 것 같다, 젊을 때는. 투자의 노하우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투자는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것인가, 그걸 아는 게 투자를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돈을 벌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찰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뭐를 고통스러워하고 뭐를 불편해하는지를 계속 관찰하시고 그걸 해결해주는 제품과 서비스가 뭔지를 관찰하는 게 투자의 첩경이고 그게 투자의 방법이고 ABC의 전부예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그거하고 맞추시면, 주파수를 맞추시면 투자도 되고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일석이조, 일석삼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Don't Touch Me 시즌 1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투자에 관한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뚜렷한 정답은 없습니다. 좀 답답하게 느끼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각 자산의 특징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알고 꾸준히 관찰하고 재미를 느끼시다 보면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든 또 만나시죠.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